낭만과 혁명의 나라니까 네. 중남미에 북한이냐 그렇죠. 무상의료,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공짜입니다. 이 나라가 유기농의 희망. 자세히 보니까 마늘 크기의 양파였대. 그냥 네. 오늘 방송 그냥 술이나 먹자 우리 그냥 여기 우리 사람들이. 야 그래도 진짜 25분 걸려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끌어낸 내가 좀 대단하지 않냐? 대단합니다. 네. 상당히 이게 임기응변이 너무 많이 필요한 모든 단계에서 네. 8시에 방송을 시작한다라고 지금 공지를 올려놨는데 아까 7시 55분까지 컴퓨터가 안 켜졌어요. 그렇죠. 네. 컴퓨터가 안 켜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방 들어가서 장비를 켜는데 탄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그 냄새 싹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컴이 그 부트 섹터 날아갔다 그러면 이제 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안 켜지고 네. 뭐 올바른 부트 디바이스를 넣으라 그러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저희 그 스위처에서 바로 뿌리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스위처에서 바로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뒤에다가 미처 백을 못 걸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백도 없고 저희 자료 화면도 지금 아무것도 지금 보지를 못하고 뭐 이런 상황. 여튼 뭐 지난번 방송했던 우리 안근수 쌤 오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와 정말 천에 세계가 따로 있구나. 말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저기 먼저 하신 선배님의 예를 따라서 저도 그냥 구라로 처음부터까지 다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일단 뭐 라이브 기다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좀 최소한의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좀 고쳐봤고 요 나간 클립을 녹화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좀 이렇게 뒷백도 예쁘게 하고 그래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랜만입니다. 네. 여행을 사랑하시는 발랄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구별 어딘가를 여행해 보실 여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탁피디 여행수다를 진행한 탁지영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슬라방 시타르 용사 배언니입니다. 네, 동부가 정책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자 저희 간만에 저희가 한 2번 건너뛴 것 같아요. 그 디빕 라이브를 그리고 디빕 라이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디빕 라이브를 건너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노고 선사가 고고 선사로 거듭나는 멀리 가셨어? 남반구까지 가셨어? 네, 그런 세상에. 아주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다. 빠밤. 네.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서 저희가 함께 뉴질랜드를 다녀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쉴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즐거웠나요? 뉴질랜드 매우 즐거웠습니다. 네네. 저희가 뉴질랜드 가서도 방송을 하나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튼 우리 하승주 소장님께서는 생각 외로 너무나 즐기시더라. 그러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여행을 왜 가냐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우리 동네 강화도만 와도 풍경은 다 예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니 좋더만. 네네. 아까 뭐라 그랬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뉴질랜드로 관광을 보내라 이런 말들 나오죠. 그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뉴질랜드 현지 녹음에서도 뭐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래도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지금 단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뉴질랜드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제가요? 네네. 네, 그렇지. 안 가봤죠? 안. 와, 나 진짜. 여행인으로서 뉴질랜드 가본. 그새 여행인 된 거야? 그렇죠. 전문 여행가. 그렇죠. 여행 유튜버로서. 네네. 뉴질랜드를 안 가본 사람과 가본 사람의 간극은 매우 크죠. 넘을 수 없는 간극이다. 넘을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생각이 되고. 뉴질랜드는 일단 일단 뭐랄까 모든 게 좀 한가하고 평화롭다 이런 느낌이 이제 나라 전체에서 공항에서 딱 내리는 순간부터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관광 포인트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찍고 다니는 포인트들도 다 좋았지만 그냥 거기서 이동하는 길에서 보이는 뭐 길가의 나라의 풍경들 이런 것들도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좋은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행지가 좋아야 되고 우리 가려는 목적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행 메이트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훌륭한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았었는데 이번 뉴질랜드 여행에서는 그게 세 개가 다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일단 뉴질랜드는 안 가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말로 해서 잘 설명이 안 돼. 가봐야 돼. 지구 남반구에 가면 그런 나라 있긴 있어요. 예, 그런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같이 간 분들이 우리가 또 대부분 다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가가지고 게다가 또 탁피디 여행 수다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서 서로 공감대도 많고 또 이분들이 또 동일한 목적하에 모였잖아요. 재밌게 놀자, 신나게 놀자 이런 걸로 모였다 보니까 매일 저녁 에브리데이 파티를 에브리데이 홀리데이에서 에브리데이 파티가 또 에브리데이 파티데이 에브리데이 파티데이가 돼가지고 일단 저기 여행 분위기 자체가 매우 유쾌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 가이드가 또 뉴질랜드에 뭐 너무 좀 익숙하신 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일정 같은 것들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잘 조정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가이드를 하면 이제 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박자영 PD, 박자영 가이드. 게다가 또 저기 요리를 좀 한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좀 한다가 아니라 아주 잘하더라고요. 탁피디 요리 잘하죠. 예,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또 탁피디가 또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저도 집에서 뭐 하이라이스, 카레라이스 이런 건 해봤는데 도저히 옆에 끼질 못하겠더라고요. 뭐 해주셨어요, 탁피디님 거기에서? 뭐 첫날 가자마자 찹 스테이크를 하는데 큐브 스테이크. 야 이거부터 아니 이거 저기 인류 레스토랑에서도 이 정도가 되나 싶을 정도의 그쪽 동네가 고기가 고기가 싸고 좋아. 고기가 좋긴 했어요. 맞아요. 일단 고기가 뭐 일단 저기 재료가 좋으니까 또 그런 거 있긴 했겠죠. 정말 같은 무게의 빵값보다 최고급 스테이크용 소고기가 더 싸더라고요. 맞아. 야채보다도 싸요. 예, 야채도 뭐 그렇고. 뭐 그리고 이제 홍합 와인찜에 뭐 토마토 계란탕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했죠. 생물 홍합 진짜 사람 주먹만한 걸 갖다가 통으로 소스에다 넣고 거기다 와인 한 병을 통째로 다 넣는 이런 초호화 사치스러운 요리를 거의 매일마다 했었죠. 말로 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뉴질랜드도 안 가본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진짜 올 하반기에 그냥 남섬 확 해버릴까. 바로 질러버릴까. 남섬 간다 그러면 또 벼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다녀오신 분들 중에 바로 남섬을 벼르시게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로서도 뭐 한 3년 동안 이제 봉인돼 있었던 저의 여행 야성, 여행의 본능을 좀 일깨우고 다시금 되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여기저기 정말 바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또 제 나름의 어떤 정신 자세를 다시 좀 확립을 하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살도 한 3kg 빠졌더라고. 그래요? 3kg까지 2kg 빠졌다. 2kg. 그렇게 때려 먹었는데도. 근데 저는 활동량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한대짬도 좀 자고 저는. 제가 그 가면은 이제 독방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텐트를 이제 가져가는데 텐트가 이제 그 짐 안에 들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엑스레이 통과할 때 거기서 이제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저는 텐트가 이제 들어 있는 그 배낭을 엑스레이 통과시키고 약간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는데 마우리 아저씨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저를 딱 보더니 텐트 이래가지고 텐트? 이래가지고 제가 that's brand new 했더니 이렇게 이제 넘어갔다는 것도 있었고 근데 텐트를 가져가가지고 첫날 이렇게 쳐보니까 그 뉴질랜드 이미지 늦 가을이잖아. 늦가을 거의 초겨울 여름용이네. 추웠구나. 내 피가 절반이 모기장인. 그러니까 그 텐트가 일단 치고 보니까 겨울용 그 내피와 그다음에 삼계절용 그 여름용 내피가 따로 있는데 거의 뭐 망사 수준의 그런 내피여가지고 어쨌든 어떤 여행 야성을 기르기엔 좋았다. 살이 빠진 게 그래서 빠졌구나. 그 사람이 그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방을 태워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네네. 우리 지난주에 셰클턴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약간 셰클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추워서 새벽 5시에 들어왔어. 뉴질랜드 여행을 했는데 혼자 남극에 갔다 왔다. 또 포기는 빠른 40대. 그렇지.
40대인가 50대인가 모르겠다. 자, 뭐, 네, 오늘의 얘기 또 해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그동안 뭐 나라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여행자 열전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다시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우리 하승주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택한 나라가 쿠바. 쿠바. 네. 왜 쿠바입니까? 일단 최근에 인기고 그 까밀로 누구지? 그의 하바나 노래. 하바나. 네네. 하바나 알죠? 그 노래. 하바나 가바나 아닌데. 맞아. 대충 비슷한 거. 까밀라 까벨로. 까밀라 네, 까벨로. 네, 네, 하바나. 맞아, 그거였어.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쿠바라는 나라가 오늘 탁피디가 제목을 너무 잘 지었던데 진짜 이 낭만과 혁명의 나라인가? 네. 아니면 이 중남미의 북한이냐? 아, 그렇죠. 네. 진짜 이게 이런 이중성이 그렇죠.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 있고 혁명의 낙원인가 카리브의 북한인가. 네. 멋지다. 진짜 제목을 카리브의 북한. 진짜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쿠바를 어떤 면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면들이 실제로 다 보여. 그 대답은 달라진다. 예, 실제로 나오는 책들이나 문헌들 이런 걸 뭐 여행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쿠바를 가서 정말 너무 멋지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이 낭만 이런 게 푹 취해가지고 역시 사람은 카리브로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 진짜 새가 빠지게 고생만 하고 오만 바가지에 다당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두 번 다시 못 갈 곳이다. 이렇게 나오는 여행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렇죠. 나름 자기 경험인데 그 경험 범위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다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평가들이 사실임과 동시에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이제 사회적인 의미들이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쿠바가 지금 현재 그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 있는 아직까지 사회주의에서 체제 전환을 안 한 두 나라, 북한과 쿠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쿠바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어떻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갖다 극복해 왔느냐 이거를 보면서 북한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또 많아요. 그리고 쿠바는 또 바로 위에 미국이 있잖아. 쿠바와 미국은 정말 진짜 뭐 거리상으로도 워낙 가깝다 보니까 늘 갈등과 긴장 그리고 뭐 옛날에는 또 엄청난 협력 이런 관계들을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미 쿠바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과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북한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또. 그럼 이제 북미 관계가 뭐 어쨌든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약간 한 다리 건너서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또 현재 우리 상황들을 뭐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이제 쿠바에 대해서도 역시 노고 트래블이다 보니까 제가 쿠바를 갈 일도 없고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 이제 고고 선수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슈레드가 갔다 오신 분인데 어딜 못 가겠어요. 지금 랜덤 억세스 메모리님이 그 댓글창에서 하바나 온난화. 아하, 저 가사였구나. 하바나 온난화. 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을 담은 그런 드립을 올려주셨고요. 네. 안 그래도 저기 이 동네 카리브에 허리케인 자주 오는데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허리케인이 점점 커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중미가 어찌 보면 이제 북미와 남미 사이 어떤 그 아메리카의 허리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많이 온다. 까르르 너무 재밌는 걸? 두 분이서 뉴질랜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상해졌어. 좀 그래. 좀 소외감 느낀다 여기서. 우리 쿠바가 뭐 이렇게 뭐만 하면 쿠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많이 들은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아는 건 잘 없어요. 맞아요. 쿠바의 이미지 저는 일단 어디 있는지는 뭐 다들 알겠지. 뭐 그쪽 어디 저기 뭐 카리브해에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카리브해는 어디 있어? 정말 근데 쿠바가 미국이랑 정말 가까이 있어. 플로리다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이렇게 그
네모 직사각형 네모에서 뚱뚱한 고래처럼 생겼나?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지도 펴줘야 되는 그래, 미국 개복치처럼 생겼잖아. 개복치. 개복치의 뒷지느러미처럼 이렇게 하나 쭉 나온 거. 그렇죠. 그게 플로리다잖아요. 네, 플로리다 반도. 플로리다 반도. 네. 거기서 딱 150km 가면 쿠바 섬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가까운 거죠. 에다가 그 쿠바 이제 바로 옆에는 그 히스파니올라 섬, 그러니까 아이티 공화국이랑 도미니카 공화국이 이제 둘이 딱 나와서 있는 요 섬이 있죠.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 카리브해의 한복판에 있는 데다가 미국이랑 너무 가까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가깝다라고 하는 게 너무 큰 나라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쿠바라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랑 뭐 쿠바 이야기를 하는데 한 70% 이상이 다 미국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와는 역사적으로나 뭐런 문화적으로나 섞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현재 세계 최강 패권 국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엮이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 나라가 이제 혁명과 낭만의 나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단 뭐 너무 낭만적이지. 그냥 일단 기후 자체도 뭐 굉장히 온난한 뭐 열대 이런 기후인데다가 하바나 온난화 빠밤. 그러니까 쿠바 하면 저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모두가 뭔가 정열적인 사람들, 그리고 뭔가가 다들 이렇게 헐벗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부둥켜하고 춤을 추는 어떤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그런 음악들 뭔가 막 그 할아버지들도 뭔가 음악을 하는 어떤 뭐 살사의 고장. 네, 그렇죠. 살사. 라틴 뭐 음악의 진짜 완전 그렇죠. 고장이고. 음악과 춤과 낭만과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거기다가 해밍웨이가 자기 평생을 거의 뭐 쿠바에서 반 이상을 살았죠. 해밍웨이를 하면 뭐 그냥 바로 쿠바가 생각이 나고 거기서 이제 노인과 바다에서 큰 참치 잡기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분노의 질주에서도 그 몇 편이더라? 주인공 반 디젤이 하바나 시내에서 진짜 몇십 년 된, 한 50년은 넘게 된 자동차를 몰고 자동차 레이싱을 하면서 그쪽 이제 풍광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 있는 엄청 오래된 올드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요. 즐비한 올드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맞아요. 예전에 그 여행 프로그램 중에 그 누구죠? 그 유준열 씨가 그 쿠바 여행을 하는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쿠바 여행이 한참 붐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군요. 네. 영화 배우도 뭐 아무튼 쿠바를 놀러 간다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딱 있는데 이게 실제로 다 뭐 실제로 가보면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여행기를 보니까 뭐 거짓말 쓰는 것 같지는 않아. 다 맞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혁명적인, 지금까지 낭만적인 모습이고 혁명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일단 1. 무상의료. 완전 무상이고요. 진짜요? 예. 2번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공짜입니다. 언뜻 들으면 복지가 엄청 좋은 나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나라를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저성장 고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성장하면 좋겠지만서도 저성장하면서도 성장률은 낮지만서도 어쨌든 복지 이런 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쓴다.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다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가 유기농의 희망. 전 세계 유기농 그 농업에서 이제 쿠바가 완전 거의 탑입니다. 탑 수준이에요? 예. 그렇게 먹거리.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보급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푸시를 했는데 또 굉장히 성공해서 뭐 자전거 대수가 뭐 10배 이상 늘었다. 뭐 이런 나라, 이런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게다가 또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쿠바 의료 아시는 분 아시죠? 이게 쿠바가 그 처음에 이제 1950 몇 년이지? 그때 이제 카스트로가 혁명을 하고 했더니만 나름 쿠바에서 산다 싶은 애들이 다 미국으로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사들도 엄청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혁명 이후에 의료가 붕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국민은 건강해야 된다 해가지고 국가의 자원을 그 국민 의료에다가 엄청나게 때려봤습니다. 그래서 의대부터 짓고 의사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의사를 만들어야지. 의대부터 지어. 해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의사들 끌어모아가지고 의대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완전 쿠바는 의료 대국입니다.
그 정도로. 예, 그리고 물론 그 의대도 당연히 공짜로 하고. 네. 그 옛날에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시코 그 영화 기억나시죠? 네, 시코. 네. 네네 유명했죠. 그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의료체가 얼마나 네, 엉망인가 네, 네, 네. 이걸 그렇죠.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죠.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절망적인 의료 체계 때문에 네. 엄청나게 고통받던 미국인들을 그렇죠. 마이클 무어가 배 타고 쿠바로 갑니다. 갔더니만 쿠바에서는 아이고 뭐 이렇게 심한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친절하게 진료를 해주는 쿠바 의사들이 나왔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국제적인 의료 단체들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어디 뭐 인도라든가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뭐 큰 물난리가 났다, 뭐 지진이 났다 이래서 의료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늘 쿠바의 의사들이 가방 메고 갑니다. 그래서 몇십 명, 몇백 명씩 뭐 일단 상황이 되는 대로 그리로 다 갑니다. 그리고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데 네. 이런 데에서 쿠바 의료진들이 파견을 가가지고 거기서 진료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진짜 놀라운 미담들이 있습니다. 전혀 몰랐네요, 저는 진짜. 네. 자, 그럼 이렇게만 들으면 네. 이제 너무 낭만적인데다가 사람들은 너무 유쾌하고 뭐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할아버지들이 아유, 막 그러니까. 흥얼흥얼 노래 응가 부르고 하고 있을 때, 네, 뭐 네. 바로 해밍웨이가 씨가 그러니까. 피우면서 타자기로 따닥따닥 글 쓰는데 앞에 바로 해변이 쫙 있고 그 뭐 몰디브에서 모히또가 아니라 쿠바 아바나에서 모히또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뭔가 그 쫙 마시면서 색감이 되게 쨍하다 이런 느낌도 맞아요. 있어서 뭔가 좀 예뻐요. 어떤 굉장히 이미지는. 예쁜데다가 네, 마치 우리 그리고 크로마키처럼. 네. 우리 진보적인 이런 네.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뭐 사회주의적인 이런 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거의 뭐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실제로 사회주의자가 여전히 이제 권력을 잡고 있고 네? 이런 나라인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중국도 공산당이요. 근데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요즘 부르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나? 그래요. 네. 자본주의로. 러시아도 이게 뭐 러시아가 무슨 사회주의요? 그러니까. 뭐인데 쿠바는 그래도 사회주의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거의 뭐 지금 1960년대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거의 60년 가까이 받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 쿠바에서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모든 게. 진짜 1차 상품, 2차 상품, 3차 상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다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국민 1인 1인의 생활 수준 이런 게 너무 형편없어요. 그 미국 이제 플로리다 이런 데는 특히 플로리다에 쿠바계 이민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공산혁명 났을 때 예. 이제 보트피플처럼 막 가기도 맞죠. 했고, 예. 막 엄청 많이 이제 탈출들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쿠바에서 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틈만 나면 도망가고 미국에서 조그만 문을 열어다가 와르르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만 저기 쿠바계로 추산되는 사람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쿠바식 식당 이런 거 만들어서 뭐 먹거리도 팔고 이런 거 당연히 하겠죠. 뭐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쿠바식 샌드위치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데 꽤 맛있어요. 치아바타 빵에다가 뭐 이것저것 뭐 야채도 넣고 뭐 햄도 넣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파는 게 이제 유명한데 네. 실제로 쿠바에서 쿠바식 샌드위치를 사러 가봤더니만 네. 모든 식당에 다 쿠바식 샌드위치만 파는데 빵 두 장 사이에 살라미 소세지 딱 한 장 끼워져 있더라. 이런 상황이라는 네. 재료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재료가 없는 거죠. 그 보면은 왜 남한에서 팔고 있는 평양식 냉면이 네. 평양식 냉면의 옛날 형태에 더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파는 냉면은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맛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메밀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풍성하게 그 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자신들의 형편에 맞춰 가지고 좀 전분도 많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형태가 좀 변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이제 서울 쪽에서 팔고 있는 그 실향민들이 이제 와서 팔고 있는 그런 냉면이 좀 더 이제 옛날에 가깝다. 그러니까 아마 쿠바 샌드위치도 평양냉면 플로리다에 와서 팔고 있는 게 더 옛날식 쿠바 샌드위치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네. 옛날 저기 쿠바가 진짜 말 그대로 부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이런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의 기억대로 만든 이런 요리들과 네. 현재 이제 쿠바에서 팔고 있는 요리들 이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쿠바 내에서도 아바나 이런 데 가면 식당들이 있는데 네.
불과 한 10수년 전까지 10수년이 아니야 아마 그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식당은 다 국영 식당이야. 그러다 보니 국영 식당에서 파는 메뉴가 다양할 리도 없고 맛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찾는 여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지옥의 맛을 선사하는 먹을 걸 기대하고 가는 곳은 아니군요. 쿠바가. 네, 네. 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쿠바에서 바가지가 심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일단 가면 뭐 사실 근데 바가지가 심하다보다 대충 뭐 나오는 걸 보니까 약간 비싼 우리 기준으로 약간 비싸다 정도인데 그다음 심하게 바가지는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쿠바에서 이제 어떻게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쿠바 현지인식으로 하면 그 관광객들이랑 이 비용 차이가 10배 또는 뭐 많게는 뭐 한 40배, 5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이중화된 경제야. 관광객들을 위한 시스템이 다 따로 있어. 관광객용 호텔, 식당, 택시 이런 서비스들이 그거대로만 돌아가고 이 서비스들은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이 세계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쿠바의 현지 시민들은 맛대가리 없는 빵에다가 살라미 소시지 하나 끼워가지고 먹는 빵이나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서 거긴 또 제조업이 아예 없다시피 해요. 모든 공산품들은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쿠바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뭐 모든 공산품 수요가 다 모자란 거예요. 뭐 공산품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카메라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결정적으로 이제 생활용품들 뭐 치약, 칫솔, 샴푸, 그런 비누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모자라다는 거예요. 휴지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게다가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거의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도 없다 보니 뭐 사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뭐 주재원들, 교민 이런 사람들도 사실 별로 없어요. 없는데 가끔 있는 분들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이 거기 끌려가서 계시는 주재원 분들의 이런 그 일기 같은 걸 보면 거기 이제 가게 상점이 일단 열리는 게 반가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회사 주재원들. 네네네. 사서 이제 너무 반가워서 예를 들어서 갔더니만 야채도 판다는 거야. 근데 쿠바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기농의 뭐 희망이라고 하죠. 세계 최고의 유기농 국가. 이다 보니 거기서 파는 모든 채소 야채들은 다 제철 채소만 있어. 제철이 아닌 채소는 없어. 다 유기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도 마늘이 있네 해가지고 마늘을 샀더니만 자세히 보니까 마늘 크기의 양파였대. 이럴 수가. 네. 아이고 슬프네요. 세상에. 이런 반전이 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비료 같은 거를 제때 안 주고 그쵸.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다 이제 비료를 듬뿍듬뿍 받고 이렇게 성장한 것들이니까 뭐 그 크기나 당도나 이런 것들이 재래종과는 완전 다른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참고로 약간 비슷한데 반대인 게 남미 가서 그 세비체라는 요리를 시켰는데 세비체. 그 남미식 물회죠. 그러니까 레몬즙 들어간 그 약간 물회 같은 건데 그 옆에 이렇게 마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회에다 마늘을 먹나 하고 봤더니 그게 옥수수 한 알이 마늘 하나의 크기였다. 진짜로. 그렇게 커서 그 유전자 조작 아닌가? 아니야. 거기에는 원래 그 종자가 고향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 감자, 고구마 고향이 거기다 보니까 옥수수 전체 크기가 뭐 이만하나요? 그러면 한 알이 막 이만하면 그 전체는 못 봤고 이렇게 한 알 한 알 다 이렇게 까가지고 한 알이 그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콘샐러드인데 옥수수 한 알이 무서운데 마늘만 해가지고 좀 놀랐었던. 팝콘 하나 막 주먹만 하고 막 이러고. 근데 그렇습니다. 쿠바가 이제 유기농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건 뭐 쿠바에서 이제 그쪽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기농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유기농 밖에 방법이 없어서 한 거였고 우리로서는 유기농 발전을 통해서 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 쿠바로서 자랑할 만하기도 해요.